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짐잼 리뷰입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9회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너무 답답했다. 김낙수를 이렇게 극한으로 몰고 갈 필요 있냐. 고구마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진짜 현실적이라고 느껴져서 너무 슬픈 회차였고 김낙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낙수가 돈도 없는데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꼬인 인생에 마음이 조급하면 더 꼬일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아들은 예쁘지도 않고 브랜드도 없는 시장표 후드티를 78,000원에 팔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아버지의 울타리는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시건방진 소리나 하고 있고, 사실 김낙수가 그 울타리 안에 25년간 있었기 때문에 수겸이가 학자금 대출 한 번 안 받고 대학 생활을 한 거잖아요. 4년 동안 학자금 대출 받아서 사회에 나올 때 빚을 지고 시작하는 애들이 수두룩한데 아버지 덕분에 편하게 살아온 수겸이가 낙수한테 저렇게 말하는 거 개인적으로 좀 짜증나더라고요. 또 아내에게 상가 사기당한 건 말도 못하고 진짜 김낙수 살만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뭐라도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자존심 다 숙이고 뱀 같은 자식 밑에서 일했지만 결국 팽을 당했고, 아니 그리고 영업 1팀은 김 부장도 없는데 왜 하필 똑다리 근처에서 회식을 해서 대리기사를 뛰고 있는 김낙수를 만나게 되냐고요. 낮엔 파트너사 되겠다고 ACT 들어가서 비글비글한 모습을 보였고 저녁엔 대리기사 하는 모습을 들킨 낙수 입장이 진짜 뭐가 되냐고요. 물론 대리기사 일할 수 있지만 안 좋게 회사에서 잘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회사 나가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거기다가 하필 상무인 대리손님이 김 부장에게 하는 얘기들이 전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으니 그 상황에선 공항이 없는 사람도 숨이 막히고 패닉이 올 것 같더라고요. 정신과 의사 말대로 모든 문제 해결은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럼 10회 예고편 토파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낙수는 상가 분양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후 공황 증세로 응급실에 갔을 때 카드 내역에 응급실이라고 찍히면 아내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낙수가 공황 증세 때문에 대리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 병원에 실려가자 병원에 온 하진은 남편에게 공황 증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낙수가 애써 감춰온 현실이 결국 가족 앞에 드러났는데요. 낙수는 정신병원에 대해 미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나 하진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병원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상가 앞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낙수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며 1층 상가 월세에 대해 얘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이에 낙수는 하진에게 상가 분양받은 걸 들킬까봐 얼른 자리를 피하려 하고 때마침 지나가던 정신과 의사에게 인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2층 병원으로 올라갑니다. 정신과 의사는 낙수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는 낙수가 아내에게 1층 상가 분양받은 걸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낙수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의사는 왠지 의사 같지 않았고 낙수와 지적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사실 자기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젊은 사람이 세상 얼마나 살았다고 뭘 다 한다고 나보다 인생 짧게 산 사람한테 들을 말이 있을까 싶었죠. 거기다가 생판 모르는 남자랑 마주보고 대화하는 거,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 이런 게 너무 어색했고요. 이에 의사는 그럼 마주보지 않고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해보자며 낙수를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칸마다 칸막이가 쳐진 변기에 앉아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대화를 시작하는 낙수와 의사. 그렇게 낙수는 외면해온 마음의 병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고 저 혼자 잘난 맛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던 태도,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우월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느꼈던 질투심들을 다 버리려고 합니다. 또한 하진에게 사실대로 모든 걸 털어놓는데요. 하진은 아들과 남편 모두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자신에게 의논하지 않은 것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또한 남편과 아들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죠. 그런데 가장 속상한 건 남편의 힘든 상황을 가족에게 드러내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다가 심리적 부담이 누적되어 공황이 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낙수가 10억 5천 상가를 사기당했다는 사실도 막막했지만 더 속상한 건 남편이 절대 자신 앞에서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한다는 거였죠.
한편 화를 내는 하진을 피해 집을 나온 낙수는 수십 년간 멀리했던 친형 창수를 찾아가고 마침내 멈춰있던 과거의 아픔을 다시 꺼내 놓습니다. 낙수가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모두가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며 살게 된 건 친형 창수와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낙수의 첫 경쟁 상대는 친형 창수였는데요. 공부 잘하는 장남에게 늘 더 좋은 걸 지어줬던 집안 분위기 탓에 유년 시절 낙수에게 형은 늘 넘기 힘든 산처럼 느껴졌어요. 낙수가 처음으로 부반장이 되었을 때도 엄마는 반장이 된 형만 챙겼었죠. 그렇게 부모님에게 어릴 적 받지 못했던 인정과 공감이 성인이 되어서 여전히 인간관계에 강하게 투사되었던 건데요. 하지만 창수가 대학 입학에 실패하고 변변치 않은 직장 생활을 이어가자 가족 내 서열은 역전되었습니다. 이후 창수는 IMF 사태와 사업 실패까지 겪으며 형편이 더욱 기울어졌죠. 그 과정에서 창수는 낙수보다 먼저 인생의 고난과 좌절을 겪으며 자신만의 방정식으로 행복을 정의하는 법을 터득했는데요. 창수와 대화를 한 낙수는 어릴 적 어머니가 부반장이 된 낙수를 위해 반에 돌리려고 떡을 맞췄었는데 다음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그 떡을 제사상에 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창수가 부반장이 됐을 때는 떡을 안 돌렸고 반장 됐을 때만 떡을 돌렸었는데 낙수가 부반장이 됐을 때는 떡을 준비했던 거였죠. 하지만 가난했던 형편에 엄마도 낙수 친구들한테 돌릴 떡을 제사상에 쓰겠다고 말을 하진 못했던 거였어요. 또한 장수는 어렸을 적 낙수의 귤을 훔쳐먹어 놓고 십치미를 뗐던 것을 사과하며 그때 그 귤값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경비를 대주겠다고 합니다. 창수는 수겸이가 예전에 자신의 집에 왔을 때 창순의 가족여행 사진을 보고 엄청 부러워했던 것을 기억했거든요. 또한 동생이 마음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되찾길 바랬고요. 형과 대화를 하면서 낙수는 과거에 대한 증오와 미움, 그동안 품고 있던 마음속 응어리들이 풀렸습니다. 꼭 배수구에 얽힌 머리카락처럼 꽉 막혔던 것들이 제거되는 느낌이었죠. 한편 하진은 낙수에게 상처가 될 힘겨운 결단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원작에서는 집을 판다는 설정은 없지만 드라마에서는 서울 자가의 그 아파트를 팔아서 돈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팔아서 빚 갚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하면 사실 충분히 재기할 수 있잖아요. 김낙수에게 이 집은 51년 인생의 프라이드였습니다. 열심히 25년간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김낙수를 으쓱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음 당한 것처럼 김낙수는 서울 자가를 보유했다는 타이틀마저 내려놓게 될 텐데요. 그렇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 아니라 그냥 김낙수가 되어 앞으로의 인생을 가족과 함께 의논하며 만들어 나갈 김낙수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